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을 모시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언론 현황 그리고 언론의 문제점,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을 어떻게 패야 될지 이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창섭 국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언론 탄압,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언론 질서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네. 그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언론의 주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 이런 이름으로 공문까지 돌려서 다 만들었고 방송국 그리고 언론사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그 말씀을 잠시 후에 나눌 텐데 그때 당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죠. 해고되신 건가요? 권고사직이라고요. 권고사직. 그게 이제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고되는 거예요. 그게 아. 사실상 해고죠, 이제. 그런데 이제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니니까 이제 해고라고 안 붙인 것은 바깥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재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아주 이제 해고 딱지는 안 붙도록 해준 건데 사실상 이제 해고를 당한 거죠. 표면적인 뭐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이제 편집국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박근혜 그 정부가 상당히 이제 그 보수인 정책도 많이 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위안부 합의를 일본하고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저는 뭐 아베가 사실은 욕은 먹지만 정부의 그 국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들어온 정부의 돈을 틀어서 우리 위안부 지금 저 보상금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이제 아무도 하기 어려워요. 아베 정도니까 하지. 극우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 극우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 너무나 우리의 근대사를 폄훼하고 우리 스스로를 욕하는 교과서가 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교과서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대학 단계에 들어가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연구하더라도 교과서에서는 어느 정도 그 우리의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수적인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지금 그 편집권을 남용해서 그 잘못된 보도를 했다. 이런 게 주된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곁따라 있는 게 제가 그 장충기라고 삼성의 그 3인자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낼 때 선배 좀 봅시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선배라고 했다고 유착이냐. 기자들 보통 뭐 저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도 선배 하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도 선배 그러는데. 뭐 선배라 그러기도 하고 뭐 형님 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부산에 이제 영도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저는 부산 송도 출신인데 바다를 조그마한 바다 건너 마주하고 있어요. 가까우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문선배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자도 다 보냈어요. 문선배 뭐 나라 좀 같은 동양이니까. 대통령 좀 잘 하셔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문선배. 그럼 문 대통령 고맙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럼 친삼성 기자가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저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관련해서 유리하게 나간 기사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감사팀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삼성에 오히려 불리하게 보도가 돼 있는 거예요. 삼성을 비판하는 보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이 징계를 했어요. 여기 이제 이 감사 보고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 감사 보고서에 뭐 자세히 잘 안 보이시지만 감사팀이 감사를 해서 삼성과 관련한 보도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다뤄졌다. 그리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네요. 이런데도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원태로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된 미원태로 바뀌었으니까 그랬겠죠. 이제 그 민주노총 언론노조 이 친구들이 이제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민노총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잘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했던 그 광우병 MB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들어섰는데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서 광화문 연합뉴스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촛불로 다 뒤덮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광우병 보도는 전부 가짜 뉴스다라고 유일하게 제일 먼저 외친 기자예요. 근데 그게 뭐 오늘 이제 잠깐 재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광우병 보도를 했을 때 요 시점을 적어 놓은 건데요. 예, 잘 안 예. 보이시겠지만 요게 이제 광우병 MBC PD 수첩이 광우병 보도를 2번 했어요.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있는데. 아, 2번 했네요. 그래서 예. 2008년 4월 29일 날 예.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예. 이렇게 보도해가지고 예.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 예.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여자가 죽었다. 이런 예. 보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이제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바쁘니까 예. 기자가. 예. 근데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서 성인이 돼 있는데 네. 이 친구가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음. 일산에 제가 이제 살았는데 네.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집에 이제 퇴근해서 갔더니 우리 아들이 제가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미친 소 너나 처먹어 이명박 개새끼 만세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에서 들은 건가요?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예. 내가 길에서 송국장 예. 말씀하신 길에서 들은 건가 예. 하고 야 너 그 말을 어디서 들었냐 했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걸 검색하고 예. 지금과 말한 댓글을 달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전교조에서 했겠죠. 그렇네. 근데 우리 아이는 공립학교를 다녔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공립학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왜 좌파도 세금 내고 우파도 세금 내고 그렇죠. 가니까 그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죽이고 싸웠어요. 카톨릭,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개신교, 네. 뭐 이슬람 막 싸워서 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마침 런던 특파원을 2006년에 돌아왔단 아, 말이에요. 예, 예. 영국이 런던 광우병의 그 저 본고장 아니에요. 광우증 발병국이잖아요. 예, 예. 거기서도 제가 애들 소고기를 먹였단 말이에요.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7년 동안 헌혈을 못 합니다. 영국 아, 영국에서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네, 지금은 이제 광우병이 이제 안 돼. 그때 당시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취재를 해봤어요. 그걸 구글에 아주 간단하게 검색을 딱 해봤는데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구글 검색을 한번 했더니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도 나옵니다. 구글을 딱 검색해보면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옆에 영어로 돼 있는 데가요. 그 이렇습니다. Woman 22세 여성이 suspected to have one in million disease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병에 걸려서 이제 걸렸다. 근데 after gastric bypass surgery라 그래가지고 위절제술. 예, 예, 예. 이 여자가 엄청난 비만이었어요. 그 저 워싱턴 근교에 사는 여자인데 22세인데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줄이려고 위를 축소하는 네, 네. 영어로는 이제 위를 우회한다 그래가지고 위에 이제 그 위장관 일부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 위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죽었다고 딱 나와 있어요. 네, 3개월 뒤에. 네. 그러면서 광우병과 유사한 증세라고 돼 있지 이게 인간 광우병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은 CJD예요. CJD, 크로이츠펠트 야콥 디지즈인데 이거는 100만 명당 한 명당 아무나 이 병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병은 소고기가 관계가 없고 수술 도구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증세도 비슷하고 네. 원인도 비슷한데 그 이 감염 경로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기사에 보면 마요 클리닉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 이렇게 CJD 같다고 쓴 거예요, 이미. 광우병이 같지 않다고 쓴 거예요. 네. 질병통제센터에 가보면 CJD와 광우병은 전혀 다른 병입니다. CJD는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죽어요. 광우병은 몇 년씩 걸려서 죽어요. 인간 광우. 그래서 인간 광우병은 VCJD라고 베리드라 그래가지고 변형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완전히 엉터리 보도를 한 거예요. 예, 제가 예, 놀랐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MBC가 예. 아까 공영 언론사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예. 그래서 이때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김보슬 PD라고 여자 PD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 차장으로 승진하고 뭐 지금 아주 잘 나가요. 그리고 조능이라고 책임 PD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보슬 PD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합뉴스 제가 뉴미디어 부장이었는데 그 통화가 다 녹취가 됐어요. 예. 저는 그 녹취가 연합뉴스에도 어딘가에 있고 어쩌면 검찰도 어딘가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찾아가지고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보슬 PD한테 물었어요. 예. 너는 데스크도 없냐? 예. 기자들은 기사가 쓰면 경험 있는 데스크가 보고 예. 이상하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져서 고친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엉터리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냐? 이러니까 김보슬 예. PD가 저한테 조능희 CP 책임 PD한테 물어봐라. 나는 모른다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조능희 쓴 기사가 리포트한 기사가 지는 하는 거 기자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기자들은 이게 이제 PD 저널리즘이에요. 얘들은 예.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우리 기자들은 팩트는 조작을 못해요. 네, 팩트를 네. 틀리면 혼나고 네. 팩트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 조능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조능이 이제 이게 서울대 불문학과가 나온 네. 친구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C도 틀리고 뭐 전부 다 틀렸다. 자막도 다 조작이고 지금 자막 조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막을 나중에 설명할 텐데.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왜 그래? 그래요? 이거 보도할 거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네. 기자가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느 언론인이냐? 네. 팩트가 틀렸는데 선수들끼리 왜 그래? 무슨 소리냐? 네. 이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둘이서 그냥 쌍욕을 하고 그 방송이 그 취재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이제 연합뉴스에서 보도하겠다 하니까 광화문에 막 시뻘겋게 촛불이 덮여 있으니까 연합뉴스 경진이 겁나가지고 그걸 보도를 못 하는 거예요. MBC가 연합뉴스의 대주주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또 MBC 눈치도 보고 거래 그래서 관계는. 보도를 못했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외부에 알리겠다. 네. 외부에 내가 기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합의된 상태인데 그 5월 13일 날 그러니까 뭐 한 10 며칠 뒤에 네. PD 수첩 또 합니다. 네. 긴급 취재명을 세우기 안전한가 해가지고 2탄을 해요. 2탄. 2탄이네. 이 2탄을 하면서 저한테 지적받은 한두 개를 약간 고쳐요. 조금 고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자기 주장을 철회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오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 그 다음에는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다 죽이려고 광우병 소고기를 유통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 대통령, 좌파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다 죽이려고 광우병 소고기를 한국에서 유통시켰다. 정권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럼요. 못하잖아요. 그다음 그거를 우리가 일부러 축산업자를 위해서 일본에 팔았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엉터리 기사를 이제 보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다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맞아요. 징계도 하나도 못했어요. 예, 예. 왜 못했냐? 아기가 있었는지, 고의. 뭐 재판에서는 그런 걸 따지더라고요. 네, 그 아기와 고의로 왜곡했느냐, 공익을 위해서 뭐 보도할 수 있다, 네. 의심을. 아기와 고의가 있었느냐인데 제가 그 증거입니다. 네. 아기와 고의가 고의가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원투 사이에 다 가르쳐 줬잖아요. 가짜라는 거 다 알면서 두 번째도 똑같이 가짜 방송을 했잖아요. 네. 가짜 뉴스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선수들끼리 왜 여기에 이래? 제가 있잖아요. 선수들끼리 그럼 왜 어떻게 되면 하면서. 아기와 고의가 제가 법원에 가서 증언만 하면 아기와 고의가 입증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고의는 네, 입증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언론인이 해결해야지 네. 검사가 수사해서 해결하고 네. 판사가 재판으로 해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에 협조도 안 하고 이제 설명은 한번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걸 협조를 안 했는데 얘들은 그때부터 저를 이제 완전히 그 적폐 리스트에 올려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그 조능이는 네. 조능이가 어떻게 됐냐면 뭐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요. 요 사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에 네. 요 사진이 있는데 소가 쓰러져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다우너예요. 주저앉는 소. 요새는 다 다우너.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주저앉는 소. 이 소는 광우병 소가 아닙니다.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소를 이동할 때 뭐 탈수가 난다든지 뭐 중간에 배탈이 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축장에 도착했을 때 소가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미국 축산법도 제가 다 구글에 해보면 다 나와요. 해보면 5분간 수의사가 나와서 지켜보고 있을 때 5분간 서 있으면 그 소를 도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PD 수첩 애들이 찍은 사진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남의 그 영상을 쓰면서 자막을 어떻게 조작하느냐면요. 이 소를 이제 누워 있는 소를 막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도축에 자동화된 도축 시스템으로 소를 밀어 넣어요. 네. 그런데 영어로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그 이제 다우너스죠. 그 주저앉는 소를 Why do you slaughter these cows? 그러니까 왜 이 주저앉는 소를 도축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밑에 자막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왜 광우병 소를 도축하느냐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자막이 다르게 나와요. 그럼 자 영어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인부들이 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It's our policy. 이것은 우리의 정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 광우병 소를 도축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다. 미국이 광우병 소를 정책적으로 도축하는 것처럼 방송을 만든 거죠. 그걸 보고 누가 안 놀라겠어요? 그게 자막 조작이네. 자막 조작. 여기도 그 죽은 아까 22세 여성의 엄마인데 엄마가 영어로 얘기를 해요. 의사들은 내 딸이 CJD, 아까 광우병과는 다른 100만 명당 1명이 걸리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들은 의심한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요. 자막은 여기 자막이 다 나와 있어요. 가로쳐가지고
그 인간광우병, VCJD 인간광우병 이건 없는 자막이에요. 이 말에 얘들이 이 짓거리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바이든 날리면 그 자막 그대로 MBC잖아요. 자, 그게 이제 똑같은 수법이에요. 거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어디 가서 막 F 들어가는 욕 있잖아요. 네. 뭐 미국 가서 욕해요. 네,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고 우리가 24시간 온데 카메라가 있는데 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 있는 줄 모르고 에이씨 이 새끼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해프닝으로 보도하고 말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까 가로 열고 미국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뭐 미국 가서 열심히 우리가 해도 뭐 미국이 잘 안 들어서 화가 날 수도 있어. 우리 지금 미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저 반도체 문제라든지 우리 배터리 문제라든지 막 현안이 우리가 많았죠. 현안하는데 미국 애들이 잘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들 너무하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프닝으로 보도해야 되는데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보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욕설이니까 가십거리로 보도하고 마는 게 그 정통 언론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앞에 있지도 않은 미국이란 가로 자막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치 미국이 하고 미국을 욕한 것처럼 완전히 만들어서 들리지도 않는 거를 뭐 날리면 바이든이 뭐 이렇게 막 엉터리 해석해가지고 자막을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조작했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게 이게 뭐 똑같은 수법이 지금도 똑같네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래서 지금 언론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 지금 아까 이제 광우병대 주역들 여기가 이제 김보슬 PD 이쪽이 김보슬 PD고요. 여기가 지금 송일준이라고 그 진행했던 앵커 PD예요. 이 친구는 지금 저 광주 MBC 사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 나주시장 나온다고 지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전에 떨어져서 자기들 뭐 경선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출세의 호의호식에 여기가 이제 조능희 그 책임자예요. 이 친구가 바로 그 뒤에 언론노조 MBC 본부장이 됐어요. 이렇게 되더니 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MBC 경기획 담당 임원하고 지금 MBC 자회사의 지금 사장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MBC 감사에 또 지원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지금 막 계속 해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 광우병 때 이 주도했던 195개 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에도 똑같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한국 진보연대, 참여연대, 한국 환경운동연합, 한국 YMCA, 뭐 민변, 민주노총 다 들어 있잖아요. 똑같은 세력이 똑같은 짓을 똑같이 지금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얘들이 저를 이제 부역자로 언론인을 부역자로 지정한다는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죠? 뭐 제가 나라를 팔아먹은 지금 이것도 보면 이제 팩터를 찾아서 계속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얘들의 이제 지속적인 공격을 받다가 박근혜 탄핵되면서 또 이제 촛불 혁명이 일어났죠. 자기들이 말하는. 그러면서 언론사에서 KBS, MBC, 그 연합뉴스에서 적폐청산기구 무서워요. 아까 진실과 미래위원회. 그죠? 그 KBS입니다. 여기 준비해 오셨네요. 예. 연합뉴스는 뭐 혁신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적폐청산 한다면서 각 부서에 각 정부 부처에 막 만든 것처럼 방송국에도 다 만들어놨네요. 네네.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여기 정필모는 국회의원 됐죠. 그다음에 MBC 여기 잠깐만요. 연합뉴스는 그 저 이희용이라고 있는데.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정권하고 연결 안 되면 그런 자리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국회의원 뭐 비례대표 받았죠. 그다음에 MBC 정상화위원회는 최승호 PD가 사장되고 박성재 사장되고 그 뒤로 줄줄이 지금 내려 지금도 지금 새로 사장된 친구도 이 저 MBC 언론노조 안형준. 그런가요? 그래서 얘들이 그 계보를 가지고 줄줄이 그대로 지금 YTN은 우장균. 바로 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 이러면 거창해요. 이러면 거창한데.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영어에서 그 인민재판을 하고 밑에 젊은 친구들이 간부를 숙청한 게 그 피플스 커미티 인민위원회잖아요.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저 부역자들 잡아내가지고 처단했잖아요. 혁신위원회 이노베이션 커미티. 이노베이션. 여기 전부 저 밑에 애들이 선배들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기사 썼어요? 쫓아낸 거죠. Truth and Future Committee. 진실과 미래 이런. 진실과 미래. 영어로 하니까는. KBS Normalization Committee. 뭐가 Normalization입니까? 보수 성향의 또는 합리적인 성향의 기자들은 망신 주고 폭력을 가해서 린치해서 쫓아내고 좌파 기자들이
지배하는 것이 정상이다. 네. 그거를 지금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언론이 완전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놨고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지금 강우병 네, 그 네. 강우병 파동을 일으켰는데 지금 네. 후쿠시마 똑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후쿠시마가 잘 안 되는 게 네. 우리 송 국장 같은 분이 진실 보도를 하고 우리 유튜브들이 또 상당히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 언론 하고. 환경도 좀 그러니까 네. 이 공영방송이나 MBC나 KBS는 그때 MBC 특히 MBC는 네. 그때처럼 하는데 네. 그때는 일방적으로 막 먹혔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유튜브도 있고 네. 또 다른 대한 매체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때처럼 이렇게 쏘가 넘어가지는 않죠. 네, 네. 쏘가 넘어가지는 않는데 계속 그런 시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네, 될 계속 때까지 시도를 하는 하고 거예요. 있죠. 네. 예, 그래서 퇴사하신 이후에도 이 좀 언론 자유 활동을 많이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펜앤더 이제- 마이크 대표도 하셨죠. 네네. 유튜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 정도 왜냐면 아까도 그 광우병 네. 때 제가 재판 증언으로 나가서 네. 얘들 유죄를 예,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촛불 난동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았어야 되는데 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언론에 인발하는 좋지. 우리도 자존심 있잖아요. 우리가 뭐 검사도 비판하잖아요. 네. 정권도 비판하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판사도 비판하는데 그 비판한 우리가 외부의 힘에 의거해 가지고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기고문 신문과 방송에 네, 네. 그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 기고문에 네. 어떻게 썼냐면 이거는 이제 언론인 스스로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생각하고 책임, 언론의 책임, 언론 자유의 한계를 생각하고 새로운 우리가 보도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 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쫓겨나 보니까 예. 이거는 완전히 전쟁인 거예요. 음. 인정사정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20년 집권 플랜 속에서 언론 장악 어떤 공작이 네. 진행됐다고 저는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그다음 펜앤마이크에 가서 정규재 선배가 이제 경제부 기자 출신이잖아요. 경제부 저도 기자. 경제부잖아요. 이제 그 선배하고 같이 매일경제 출신이죠. 예, 한국경제. 한국경제. 예,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네. 뭐 송 국장하고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네, 네. 이창철 국장 같으신 분들이 또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공영방송 같은데 무슨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쫓아내고 막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법인카드, 뭐 분식집 법인카드도 문제 삼고 했는데 네, 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는데 네, 이 좀 어떻게 펴야 될 것 같습니까? 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 정상회견을 하는데 정상회견 성과를 가지고 라디오,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거의 뭐 패널 순위 그 좌파 쪽이 8, 우파 쪽이 2,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근본적으로 언론의 어떤 시스템이 네. 이미 이제 완전히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네. 지금 그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거는 이제 언론인의 자유를 얘기한다고 저는 이제 체감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언론인이었고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편집국장을 했는데 그리고 경기실장까지 했는데 예, 그렇죠. 그 사진 캡션 번역하는 그러니까 외신 사진이 들어올 때 영어로 밑에 사진 설명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그런 부서로 발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호구지책을 삼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뭐 탈자가 있네 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징계를 감사 보고서에서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나왔는데도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당하면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언론인은 일단 이겁니다. 팩트의 베이스에서 자유롭게 논평할 수 있는 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신변의 어떤 불안, 위협, 그다음 신체적 위협, 뭐 팬다든지 지금 KBS 허성근 노조위원장은 뭐 그 경비들한테 막 맞았더라고요. 뭐 기자가. 그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물리적 어떤 그 외에도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직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이제 논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불가능하게 돼 있고 언론 노조가 완전히 민노총 언론 노조가 완전히 권력이 돼 가지고 언론사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깨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민노총과 언론 노조는 일체인 게 제가 마침 여기 자료를 몇 개 가져왔어요. 잠깐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강령이 있네요. 네, 네. 민노총. 자, 민주노총의 이제 기본 과제 3항과 강령 이유가 네, 있는데 네. 이게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정치 세력화. 노동자의 정치적 편파를 하겠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재민주 세력, 시민 좌파 선택 연대를 강화한다. 이게 예. 기본 과제 기본 과제에 민주노총의 들어가 기본 있네. 과제. 아예 민주노총에. 네, 두 번째는 예.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강령이에요. 강령 네. 이혼대 여기도 정치 세력 실현하고 예.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네. 실현. 이거는 지금 이거 북한식 통일이에요. 그렇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민주노총의 기본 강령에 이렇게 이제 딱 네. 돼 있습니다. 이게 네. 민주노총의 네. 강령에. 네. 근데 이게 언론 노조 강령에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론 그럼요. 노조는 우리가 공영 언론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 민주 언론 전국 언론 노조 강령 1항 여기 1항이에요. 예. 편집 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 언론 수호 투쟁에 나섰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편집 편성권. 예. 편집은 텍스트고 네. 편성은 방송. 예, 예. 방송과 신문의 그 편집권을 저희들이 장악하겠다는, 뺏들어가겠다는, 예, 쟁취하겠다. 쟁취라고 썼네. 이미 쟁취한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다 해놨죠. 강령 1호 1항이고 강령 2항 아.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사위제도 뭐 개혁과 그건 어쩌고 그렇고. 저쩌고 이렇게 여기도 노동자의 똑같이 정치 노동 세력화. 자 이게 뭐냐면 언론 노동자들을 전부 정치 세력화해서 방송의 그 어떤 편집 편성권을 탈취해 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하자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게 어떤 사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기. 근데 이게 이제 더 단적인 증거 윤창현이라고 이제 언론 노조 네, 위원장이에요. 이 친구 취임사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SBS 기자하다가 네. 뭐 노조만 줄기차게 했어요. 저는 민주노총의 대우를 결성하고 민주노동당으로 시대 정신을 바꿔냈던 작지만 강고한 언론 노조의 담대한 도전을 다시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네. 이게 언론 노조가 지금 공영 언론사들 말고 127개 언론사의 주도적 언론 노조예요. 노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대구 쪽에 우리 뭐 대구 경북 쪽이나 경남 쪽의 시민들 중에서 이상하게 이 지역 언론들이 막 좌파다. 네. 시민들은 다 우파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언론 노조가 이 언론사를 장악해서 아까 지금 저 민주노동당의 시대 정신으로 네. 지금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뿌리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민주 언론 노조의 그 초대 위원장이 권영길입니다. 서울신문에. 근데 이분이 이 친구가 파리 특파원 7년 동안 했어요. 네. 근데 서울신문은 그때 정부기관지, 권위주의 네, 시대 네, 때. 네. 그 완전히 정부기관지로 권위주의 정부의 어떤 그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1988년에 이제 민주화가 진행되니까 그 언론 노조를 결성했어요. 네. 그리고 언론 노조 위원장이 됐는데 이 친구가 좀 이따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 네, 맞아요. 노조와 민주노총은 하나고 여기는 이제 진보당 국회의원도 하고 네, 나중에 민노당 국회의원도 하고 또 민노당 대표를 했죠. 대선 대선 후보로도 막 후보. 나오고 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나무 위키에 가보면 어떻게 써놨냐면 자기는 박정희 그 암살 모임에도 활동했었다고 적어놨어요. 아, 그래요? 자기가 공개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 노조 적 민주노총이고 네. 민주노총 적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가 저 위대한 발전을 네. 부정하고 네. 이런 세력이 그래서 네. 이게 127개 언론사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부산에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는데 네. 다 그냥 좌파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 대구 경북에도 좌파 보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언론사가 이런 친구들한테 장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진정한 어떤 민주주의, 네. 진정한 언론 자유는 네.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네, 네. 뭐 언론의 자유 아니면은 언론의 뭐 종속 뭐 경영진에 의한 종속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서 네, 네. 지금 무섭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좀 무서운 생각도 드네요. 언론 노조나 민노총이 이 정치 세력화를 노골화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노골적으로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니까 네.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주당과의 어떤 공작 같은 것이 그들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에 돼버리는 거죠. 아, 저 상당히 심각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시간이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KBS 현재 상태에서 KBS, MBC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도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이 연합뉴스나 연합뉴스 TV나 YTN이나 이쪽은 또 연합뉴스 같은 거는 통신사잖아요. 통신사라서 이게 상황이 열악한 언론사는 가령 뭐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지만 열악한 언론사는
연합뉴스 기사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해요. 네, 네. 의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기사를 내보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합뉴스는 그게 이제 국가기관통신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 채널 특별하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MB 때 이제 보도 채널을 활용해서 이명박 대통령 뭐 이동관 씨가 있을 때 네. 사실 우리가 보도 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음, 그 목표는 네. 네. 우리가 불편부당한 공정 보도를 해서 네. 또 통신사도 신속하게 그 공정한 기사를 많이 배포해서 네. 국민 전체의 그 어떤 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작은 언론이더라도 연합뉴스 기자 600명이거든요. 근데 뭐 지방 언론사가 600명 가지기 어렵죠. 서울 커버하기 어렵죠. 한 그럼 200명도 많아요. 100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를 베이스로 해서 좋은 기사를 쓰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좌파에 장악돼가지고 언론 노조에 장악돼가지고 눈만 뜨면 대통령 조질 것 찾고 네. 최근에 보니까 기사가 그래도 좀 바뀌었어요. 아마 이제 그 새 정권하고 어떻게 잘 지내려고 이제 기자들을 좀 이제 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바꾸고 기사 톤이 다운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출입 기자들이 다 그 악랄한 언론 노조 기자들이에요. 네.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네. 아마 흉악하게 이제 물어뜯을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문제는 연합뉴스 또는 연합TV에도 일반 합리적인 성향, 정치 있죠. 기자 아닌 네. 그러니까 보통 기자들이 더 많아요 숫자가. 정말 뭐 진실을 가려내고 팩트를 찾아다니는 네. 기자들이 더 많죠. 근데 이제 보통 보수 성향의 기자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패거리를 만들거나 그 정치 투쟁하지 않잖아요. 그게 다른.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눈치 보기 하고 있고 공정 노조가 하나 생겨 있는데 그게 이제 노조원이 4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전부 언론 노조예요. 예, 예. 근데 마침 그 불행하게도 그 노조 위원장이 후배 성추행 경력이 있는 친구가 이제 그 위원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간부 그 또 국장이 하나 국장급이 하나 이 친구가 폭력을 좀 행사하고 그래서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빨리 신망을 KBS는 그래도 지금 잘 싸우는 게 그래도 1,200명의 그 일노조가 이렇게 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그 지도부가 좀 부실한 관계로 후배들의 신망도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 자체가 이미 그 예를 들면은 좌파하면 무조건 좋아요. 공격도 안 받고 일 안 해도 되고 예, 예. 특파원 가고 예. 부장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건 이제 다 개혁해야 됩니다. 예, 예. 저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MBC 네, 그 네. 경우를 예를 보면은 네, 네. 주요 보직 148개 중에 132개가 민노총 언론 노조원이다.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장도 민노총, 국장도 민노총, 네. 본부장도 민노총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서 기사 쓰는 거 딱 다 보고 있고 그걸 민노총 안에 가입 안 하면은 뭐 좋은 그 출입처도 안 주겠네. 아니 그 MBC는 네. 그 최성호 사장으로 바뀌고 나가지고 그 전에 80명의 보직자를 전부 보직 그 해임 조치를 했어요. 네. 그 보직에 다 뺐어요. 네. 그럼 그때 뭐 예를 들어 그 중에도 좌파 기자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도 다 날리고 전부 새로. 그리고 특파원 나가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특파원 한 3년 할 줄 알고 뭐 서울의 아파트 전세도 놓는다든지 뭐 판다든지 이러고 막 기반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냥 뭐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면 그런 엄청난 그 어떤 그 테러, 사실상의 폭력 행위가 문재인 정권 아래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저 동아일보의 송평인 기자라고 있습니다. 아, 예, 칼럼 잘 쓰죠. 예, 예. 칼럼 잘 여기가 써요. 이제 뭐 상당히 윤통도 공격하고 비판할 때는 막 예, 비판하는 그 기자예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어떻게 써놨냐면요. 예. 그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그 예.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기자가 해고되고 징계를 받은 문재인 정권, 공영방송은 대놓고 편향적이 되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가장 후퇴시킨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 예. 대놓고 해야 됩니다. 대놓고. 뒤로 얘를 타협을 한다든지 뭐 네. 쟤 좀 이상하니까 좀 바꾸자 이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청료 예. 필요하냐 국민한테 묻겠다. 예를 들어서 뭐 KBS 민영화하겠다. 예. YTN 민영화하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수가 뭐냐면은 경영진을 몰아낸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양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진은 정무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경영진 계속 사장할 수 어려우니 뭐 물러나라고 하든지 물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직 기자들을 저 같은 경우도 기자직이잖아요. 근로자잖아요. 그렇죠. 예. 기자들을 막 조사하고 뭐 그냥 저기 조명기구실로 발령 내고 후배들이 선배 불러가지고 막
그 새파란 후배들이 막 나이든 선배 불러서 네. 당신 왜 이 기사 썼냐? 네. 너 보수주의냐? 네. 보수냐? 꼴통이냐? 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야만적인 행위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KBS 이영풍 기자. 네. KBS 그래서 지금 네. KBS, MBC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지금 이영풍 기자가 이 KBS가 뭘 했냐면요. 그 민노총의 그 여러 가지 간첩 관련 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KBS 리포트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민주노총이 언론노조고 KBS의 보도국장, 사장 전부 언론노조 출신이고 네. 그럼 자기들의 모태에 가까운 민주노총의 안에서 간첩들이 덕식을 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냈다. 그거를 뭐 언론이 다 받아냈다. 이상하잖아요. 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풍 기자가 자기 유튜브 가가지고 네. 이런 게 있다고 했더니 네. 국장방에 불러가지고 그냥 코건을 하고. 국장이 3년 후배라고 하던데.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명 내고 지금 농성하고 네, 있잖아요. 농성하고 있죠. 그 농성하는 이영풍 기자를 이제 안에서 이제 있으니까 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제 그 홀로 네, 나가자고 네, 네. 허성권 노조위원장이 데리러 가는데 네. 그 경비들이 그냥 밀치고 아, 그냥 그렇게 뭐 했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폭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간단하게 해결되지 그렇네.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목숨 걸고 네. 이제 나라를 위해서 네. 내가 사나하더라도 이건 바로 잡는다 이런 각오로 지금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뭐 뒤로 대놓고. 아니고 아니 이건 대놓고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권 초기에 이제 4월 1일 날 그 이제 TV조선 세미나가 있을 때 가가지고 언론 노조로부터 그 공영 언론사를 회수해가지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언론 정상하고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추락한 언론 자유의 어떤 자유도를 회복하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어떤 숙제다. 예. 이걸 해야 되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음. 이거는 뭐 국회 차원이든 뭐 국민의힘 공론화 시켜야 차원이든 된다는 거죠. 공론화해서 네. 따져보자 이거죠. 네. 근데 이걸 다 안 하고 네. 제가 보니까 다들 뭐 OTT 한다 그러고 넷플릭스 한국판 넷플릭스 네. 만든다 그러고 뭐 방송통신 그 통신사들 있잖아요. 네. SK텔레콤 이런 거 뭐 하면 좋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하더라도 음. 또 세계적인 OTT 만들더라도 음. 이거는 지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어떤 핵심적인 기제잖아요. 네. 여기가 무너뜨려지면 뭐 총선 지는 건 물론이고 국가 자체가 퇴행해서 나라 무사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숨 걸고 예.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부, 2부에 걸쳐서 이창섭 그 연합 그 편집국장, 연합뉴스 편집국장님 모시고 1부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 언론 그 현상 여기에 대해서 짚어봤고 2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봤는데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강우병 사태 때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똑같이 후쿠시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자막 조작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뭐 들은 이야기 중에는 과거에는 저희가 청와대 출입을 오래 했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를 정권과 좀 가까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국정 홍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권의 비판적인 기자들을 그 공격적인 기자들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이면은 이게 총선에서 어렵게 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울어진 환경을 바로 펴야 되는데 펴는 방법은 대놓고 하라. 공개적으로 까놓고 하자. 자, 그래서 국민에게 물어보자. 가령 이 KBS 보지도 않는데 그 시청료 계속 내야 되는지 까놓고 하자. 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언론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이고 또 특히 이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또 있을 겁니다. 그때면 다시 우리 그 국장님 모시고 핵심을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